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으세요? 통통하고 동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이면 복스럽게 생겼다라거나 코가 두툼하고 크면 복코라서 재물운이 있겠다. 또 윗입술에 점이 있으면 식복이 있어서 굶을 일은 없겠다라는 소리를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관상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권력자인지도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N미스터리에서는 운명의 지도라고 불리는 관상과 그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의 외모를 통해 기륭화복을 점치고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분석해내는 관상학. 이 관상학에 따르면 사람의 이마는 직업과 명예운을, 그리고 코는 재복과 운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은 결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김새로 운명을 나타낸다는 이 관상. 과연 그 사람의 생김새 가지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겪어야 할 운명을 예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얼굴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이 나타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얼굴 생김새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제작진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관상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얼굴 사진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 노숙자와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하고 세력이 이분의 관상은 일단 이마에 잔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관상이다. 전국 사방팔방 안 돌아다녀 본 것이 없을 정도의 전체적인 얼굴 균형으로 봐서는 막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그 관상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관상 같은 경우에는 눈매가 참 그래도 굉장히 성실성 있게 보이는 눈매거든요. 총명한 그런 눈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와 강대 세력이 좋기 때문에 처세술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셀러리맨 관상 아니면 보험이나 증권 그런 쪽에 업에 종사하시면 대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관상 전문가의 말대로라면 사람들은 생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인생에서 겪어온 모든 역경과 그 시기까지도 알 수 있는 걸까요? 한때 노숙자에서 지금은 어엿한 벤처기업의 CEO로 시기에 성공한 강신기 사장. 부도가 나면서 빚 때문에 은행이다, 카드사다, 거래처에서 계속 전화가 빗발치니까 피해서 다니다 보고 하니까 결국엔 전화도 끊어지고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고시원, 사우나 전전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2000년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12월 달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노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서울역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한때 노숙자 생활을 해야만 했었지만 지금은 재기의 성공, 매출액 100억 원대를 바라보는 촉망받는 벤처기업의 CEO로 거듭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의 인생 역전이 관상에도 나타나 있을까요? 이마와 코와 눈의 균형을 잘 잡아준 관상이에요. 근데 이분 관상에서도 흠이 있다라면은 눈썹이 빗나가시거든요. 눈썹이 흩어져 있고 빗나가시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은 틀림없이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얼굴만 보고도 직업과 성격을 맞춘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겪었던 고생의 시기까지. 참 신기한 일인데요. 사람의 얼굴에 숨겨져 있는 운명. 자, 그렇다면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도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운명을 관상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에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을지 알아봤습니다. 권력의 경우는 특히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상은
돈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눈이 좀 못생겨서도 다른 부위가 잘생겼을 때 돈은 구할 수 있지만은 기상이 없으면 권력을 못 잡거든요. 근데 그 기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눈이다. 그래서 눈을 보고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권력가냐 아니냐 판단하는 근거로서 제1번으로 삼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관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역대 모든 권력자의 관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눈에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의 눈의 모양을 비교해본 결과 모두 쌍꺼풀이 없는 강한 기운의 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관상도 따로 있을까요? 섬뜩하다, 오싹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관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관상이 있거든요. 그런 관상들이 대표적으로 범죄자의 관상은 특히 눈에 거의 그 사람의 90%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관상 전문가에게 지명수배자였던 2명의 관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분 관상은 머리 모양새는 안 보이고 눈의 모양으로만 봐서는 살성 있는 눈빛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관상은 유명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눈빛 자체가 검은 자에 비해서 흰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상을 타고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나 범죄자의 관상이 따로 존재하고 관상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그것은 혹시 더 좋은 관상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앞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어려워지는 취업난을 반영하듯 취업을 위해 관상을 보고 그대로 성형수술을 하는 관상 성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의 기운,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도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 자신의 인상이 좋아짐으로써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생성이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과연 인위적인 성형수술로 얼굴 모습을 바꾼다면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환자의 수술 전후의 관상을 비교해봤습니다. 분의 상은 성형 전에는 이 턱선이 좀 수직으로 좀 내려와서 좀 받쳐주는 그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깎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난간에 부닥쳐도 그걸 뚫을 수 있는 힘, 꾸준한 지구력, 인내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형한 그 관상은 수직으로 선이 잘 내려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옆모습도 비교적 무난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일단 지구력과 끈기와 인내심이 있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원만하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격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턱이 부실하면, 그럼 과연 이 환자의 수술 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얼굴의 인상이 우유부단하게 보여서인지 몰라도 그런 자신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직장 내 충돌이 좀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해서 관상도 보시고 또 결국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그 후 몇 달 뒤에 오셨을 때 자기 팀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따서 팀원들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목구비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사람이 만들어낸 흔적이라는 것. 관상 전문가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어느 한 부분만을 고친다고 해서 결코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동일한 얼굴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눈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다 선한 줄 알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동일 인물이 그런 마음가짐 하나에서도 얼굴 형태가 달라지고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은 남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사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역할과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한 모델이 동일 인물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젊은 시절 아주 아름답고 또 고결한 이미지를 지닌 젊은이가 이 예수의 모델이었는데 그 후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세월이 흘러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상 역시도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 관상.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를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